1987년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는데 그 관심이 영화까지 이어졌죠. 자, 이번 영상에선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들 21년 전 작품 꽃잎부터 12월 개봉 예정 1987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들입니다. 첫 번째 영화는 장선우 감독의 꽃잎입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 현장에 있던 소녀는 어머니가 군인들의 총에 맞고 죽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자기 자신은 산채로 매장당할 뻔합니다. 소녀는 가까스로 살아남지만 그날의 충격으로 정신이 미쳐버린 채 살아가죠. 꽃잎은 장선우 감독의 최고작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이정현의 데뷔작으로도 유명한데요. 광주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광주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후유증을 남겼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소녀는 죽지 못해 살아남았지만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고 실종된 소녀를 찾아 헤매는 친구들에게는 허탈감이, 소녀를 돌봐주는 사람들에겐 비극만이 남을 뿐이죠. 다음은 김지훈 감독의 화려한 휴가입니다. 화려한 휴가는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광주 시민군의 이야기까지 시간 순서대로 다룬 영화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화를 관람하시라고 자신있게 권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일단 심파나 억지 감동 같은 연출, 부족한 개연성, 몰입도를 낮추는 인위적인 캐릭터까지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민감한 소재로 영화를 만들었지만 전체적으로 치밀하지 못한 완성도가 낮은 영화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총 관객수 730만 명이라는 아주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2007년 당시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다는 큰 의의를 가진 작품입니다. 다음 영화는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입니다. 박하사탕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이창동 감독의 최고작이자 대한민국에 다시 없을 걸작으로 꼽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1980년대 광란의 시대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인물, 가해자이자 피해자 김영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박하사탕에 대한 자세한 리뷰를 올렸었는데요.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택시 운전사는 제가 리뷰한 적도 있고 올해 가장 뜨거웠던 영화라 그리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청룡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나무주연상, 음악상, 그리고 관객수 12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최다 관객상까지 수상했죠. 이 영화는 광주의 참상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외국에 5.18을 알린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 그리고 택시기사 김사복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들이 서울과 광주를 오고 가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목격한다는 이야기를 로드무비 형식으로 표현한 영화죠. 다음에 언제?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다음 영화도 역시 송강호 주연인데요. 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티브로 불임 사건에 대해서 다룬 영화 변호인입니다. 불임 사건은 전두환 정권의 통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군사 정권의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인데요.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까지 체포,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잘 연출된 법정 공방신, 송강호의 신들린 연기, 민주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메시지까지 더해지면서 1100만 관객을 돌파한 큰 사랑을 받은 영화로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다음 소개할 영화는 12월 27일 개봉 예정인 영화 1987입니다. 이 영화는 1987년 1월에 일어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영화인데요.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박종철 군이 고문에 의해 사망하고 경찰들은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합니다.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라는 희대의 병신 같은 말이 바로 이때 나온 말이죠.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경찰 측은 시신 화장을 요청하지만 최 검사는 화장을 거부하고 부검을 밀어붙입니다. 정황상 고문치사가 확실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반드시 보도하려는 언론인. 사실 확인 좀 합시다. 익사죠.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교도관까지 가세해서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그럼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흥미로운 사실은 박종철이 고문당해 죽게 된 장소가 바로 남영동 1985에서 나온 대공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호인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송 변호사 그리고 시민들이 박종철 군 추모 행사를 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박종철 군의 추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 시위가 아닙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여론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민주화 세력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을 규탄하는 집회가 전국 22개 도시에서 열리게 되죠. 이렇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전두환 정권의 군부 독재에 맞서서 전국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민주화 운동으로 번지게 되고, 이 불씨는 6월 항쟁으로, 6월 항쟁은 27년 동안 이어진 군부 독재 시대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영화 1987로 처음 다뤄지는 6월 항쟁 이야기, 어떻게 그렸을지 궁금하고 기대되네요. 자,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한 영화들, 그리고 앞으로 개봉할 영화까지 소개해봤는데요. 소개한 작품들 중에 아직 안 본 영화가 있다면 꼭 보시고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를 영화를 통해서 되새겨보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영화로 쉽게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